자, 이번 시간은 이제 토지의 등록에서 마지막 파트죠. 경계 부분인데 경계의 경우에도 역시 34회 때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35회 때 뭐 출제가 안 된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지적이라고 하는 파트 자체가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유사한 문제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출이 많이 된 것으로 이렇게 눈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데요. 경계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나왔어요. 이제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출제됐었던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습득이 가능하고, 그러면 경계 쪽에서는 어떤 거를 봐야 되느냐? 그렇죠.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인지 그거를 예측하면서 공부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경계 파트에서 이제 봐야 될 것은 강의 노트 2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경계 쪽에서는 일단 경계란 무엇이냐? 우리가 1장에서 용어의 정의에서 경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경계의 설정 원칙, 그 다음에 지상경계 기준, 지상경계점 등록부,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보는데, 자, 이쪽에 보시면 지상경계 기준이라든지 지상경계점 등록부, 지난번에 우리가 34회 때가 여기서 나왔거든요. 34회에서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대해서 시험에 나왔는데, 결국은 이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어떠한 내용들이 등록이 되느냐, 등록사항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처음 나온 게 아니라 기존에 굉장히 많이 출제됐었던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경계에서 만약에 새로운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요 기타 쪽이에요. 뒷부분에서 요 기타 쪽에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만 체크해서 보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기출 문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습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경계란 무엇이냐 한번 볼게요. 경계란 무엇이냐? 우리 총론에서 용어의 정의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경계라고 하는 것은 경계점간을 어떻게 직선으로,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직선으로 연결해서 요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이에요. 선.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인데, 경계는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제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겠지만 경계를 통해서 어떠한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가늘게 제도해서는 안 돼요. 경계를 굵게 제도하면 안 돼. 선 자체를 굵은 선으로 제도하면 안 된다. 가장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가장 가늘한 선으로 제도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지적도라든지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0.1mm의 폭으로 제도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직선인데 시험에 어떻게 나오면 곡선이라고 나오면 틀리겠죠. 경계는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경계 자체가 이런 식으로 곡선으로 돼버리면 문제가 심각하겠죠. 곡선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 오로지 직선의 형태만 돼야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자, 직선으로 연결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인데, 우리에서의 그 지적에서의 경계는 도상 경계예요. 경계 자체가 지상 경계, 뭐 뚝이라든지 담장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적에서 말하는 경계는 무슨 경계다? 도상 경계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는 지적 공부 중에 어디에만 등록이 되냐면 도면에만 등록이 되는 거죠.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이 돼요? 도면에만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적도하고 어디에만, 그렇죠. 이 지적도하고 임야도에만 경계가 등록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 많이 실수하는 게 바로 뭐예요? 경계 어디에 등록이 될까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또 다른 정의는
경계라고 하는 것은 필지와 필지를 구분하는 선. 한번 시험에 나왔었죠. 필지와 필지를 구분하는 선인데 어찌됐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쪽이 정확한 정의예요. 그럼 필지와 필지를 구분하는 선이다. 자, 우리가 토지의 등록 단위를 무엇이라 그래요?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경계라고 하는 것은 요 필지와 이 필지를 구분하는 요 선, 요게 바로 무엇이다? 경계의 개념이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 더 체크를 하시고 복습 차원에서 하나 더 볼까요? 뭘 봐야 될까요? 경계점이란 무엇이냐? 이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필지를 구획하는 요게 키워드가 되겠네요. 선의 굴곡점을 무엇이라 한다? 경계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경계와 경계점은 다릅니다. 경계는 선이고 경계점은 선의 굴곡점, 요게 바로 경계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그랬죠. 첫 번째 어떤 경우? 지적도, 임야도. 지적도라든지 임야도의 도의 형태, 이게 이렇게 표시돼요. 도의 그림으로써, 즉 도의 형태로서 나타내거나 경계점 좌표등록부의 좌표 형태로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자, 지적도, 임야도의 어떻게 도해의 형태로서 나타내거나 경계점 좌표등록부상에서 이와 같이 이렇게 좌표의 형태로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경계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시험에 지적도, 임야도의 좌표 형태로서 나타내거나 경계점 좌표등록부의 도의 형태로서 나타낸다. 이렇게 시험에 출제될 수 있겠죠. 조심하시고요. 또 하나 이제 조심을 해야 될 것은 아까도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계라는 거하고 경계하고 경계점은 서로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 좀 체크해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경계의 설정 원칙, 출제 빈도는 떨어집니다. 경계의 설정 원칙은 출제 빈도가 떨어져요. 법에는 경계의 설정 원칙에는 요 직선이라는 거 요 하나밖에 없어요. 자, 경계. 자, 이게 도면의 테두리입니다. 이 도면의 테두리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거를 도각이라 그래요. 도각선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안에 이제 필지들이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요게 경계점이죠. 이것도 경계점이죠. 이해하셨나요? 이게 경계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경계점하고 요 경계점을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한 것을 무엇이라 한다? 경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요 경계점하고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것을 경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몇 밀리미터로 제도한다? 0.1mm로 제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경계는 누가 정할까요? 경계는 국가에서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넓은 의미의 경계 국정주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당연히 경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직선으로 되어 있죠. 직선주의가 되는 거예요. 경계 무슨 주의? 경계 직선주의.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리고 축척 종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법에 없는, 보통 우리가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조문에 있는 거 위주로 시험에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문에 없다면 출제 빈도는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경계 쪽에서는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될 내용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데 이게 뭐냐면 어떠한 경계 자체가 어떠한 경계라고 했을 때 이 경계가 600분의 1, 축척이 600분의 1인 축척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 만약에 1200분의 1인 축척에도 등록이 되어 있다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큰 축척 경계에 따른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축척 종대 원칙이고 부동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적법하게 지적공보상에 경계가 등록이 되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움직이지 않아요. 이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부동성의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경계는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눌 수 없냐면 경계는 길이와 위치만을 존재를 해요. 길이와 위치만을 존재하고 폭을 가지지 못해요. 면적을 가지지 못해. 면적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나눌 수 없다. 그리고 오로지 경계는 몇 개만 존재하냐면 단 한 개만 존재합니다. 자, 이 필지와 이 필지를 구분하는 선이 바로 경계인데 이 경계 자체가 두 개가 있을 수 없잖아요. 오로지 한 개만 존재하고 길이와 위치만을 갖고 면적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경계 자체는 분할 자체가 안 돼요. 나눌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러한 원칙을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참고적으로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앞에서 지목의 설정 원칙 했었죠. 지목의 설정 원칙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는데 지목의 설정 원칙하고 지목의 설정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이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참고적으로만 기억하시고요. 이쪽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보이는 이 PPT 화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뭘까요? 경계의 정의예요. 그리고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이 된다?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이 됩니다. 어디에?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이 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계의 개념은 무슨 경계다? 도상경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상경계 기준. 굉장히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상경계 기준이 시험에 나오게 되면 절대적으로 틀리면 안 되고요. 이미지화 시켜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모든 내용을 공부할 때는 어떤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학습을 하는 연습을 하자. 그죠? 밑줄 긋고 외우고 그런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그 강의 스타일이 읽어주고 밑줄 긋는 수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데 책에 밑줄 그으려고 수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 중요한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더 공부가 더 좋아요. 잘 돼요. 그죠? 자,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쪽이 바다죠. 해면에 접해도 제방이고요. 제방일 경우에는 이쪽 물이 있는 이쪽이 바깥쪽이고 이쪽이 안쪽인데 바깥쪽이고 안쪽이고 이 부분이 경계가 돼요. 제방이다. 제방이 토지에 편입이 됐다. 그러면 여기 바깥쪽 어깨 부분이 바로 무엇이 된다? 지상경계 기준이 돼요. 그럼 시험에 여기라고 나오면 틀리겠죠. 그럼 이쪽은 뭐라고 나올까? 안쪽이다라고 나올 거예요. 안쪽 그러면 X 체크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면하고 수면에 접했다. 해면하고 수면에 접하면 여기가 바로 지상경계 기준이에요. 해면에 접했을 때는 최대 만조위가 되는 거고 수면에 접했을 때는 최대 만수인데 이쪽에서 가장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됩니다. 시험에 틀리게끔.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이렇게 나오는데 매번 시험에 어떻게 나와요? 매번 시험에는 평균 해수면이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매번 시험에서는 평균 해수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생각할게요. 여러분들 시험 범위 내에서 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평균 해수면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아시겠죠? 평균 해수면이라고 나오면 여러분들 시험 범위 내에서는 무조건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상식적으로 이 평균 해수면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수면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만조, 간조에 따라서 해수면이 계속 승강한단 말이죠. 달의 인력에 의해서. 그랬을 때 수년간 측정을 했을 때 평균적인 그 높이가 바로 평균 해수면인데 이 평균 해수면은 우리가 언제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하냐면 거의 사용할 일이 없겠네요. 거의 사용할 일이 없고 보통 우리가 남산의 높이가 몇 메타다. 지리산의 높이가 몇 메타다. 그다음에 뭐 설악산의 높이가 몇 미터다. 이것은 전부 다 인천 앞바다, 그 인천 서해죠. 인천의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높이를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이렇게 경사면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경사면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도로를 설치하려게 되면 이와 같이 도로를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쪽은 이제 깎아야 되는 거죠. 절토를 해야 되겠죠. 절토부일 경우에는 어디가 경계되냐면 이 부분이 경계가 돼요. 하단이고 상단이니까
절토부일 때는 어디? 상단부가 지상경계 기준이 돼요. 절토부일 때는 어디? 상단부.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도로를 개설하고자 할 때 토지를 우리가 수용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용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 부분을 수용을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 이 부분을 수용을 해버리면 여기까지만 수용을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토지를 수용을 해서 도로를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도로를 개선한다고 하게 되면 이쪽에 토지 소유자는 여기다 뭐 해먹고 살 게 없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에 성토를 이렇게 하기, 옹벽을 이렇게 쌓으면 상관없겠죠. 옹벽을 쌓으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우리가 흙을 갖다 부으면 기본적인 어떤 경사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어떤 허용 경사 범위 내에서 성토라든지 절토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우리가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단부가 지상경계 기준이다. 절토부일 땐 무엇이다? 상단. 자, 높낮이 이 토지하고 이 토지에는 지금 뭐가 존재해요? 높낮이의 차이가 있죠. 그럴 때는 여기가 경계가 돼요. 하단부. 높낮이의 차이가 있을 때는 어디? 하단. 그러면 높낮이의 차이가 없다면 요 두 개 보면 평지가 되는데 높낮이의 차이가 없으면 구조물의 무엇? 구조물의 중앙이 지상경계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제방일 때는 어디? 제방일 때는 바깥쪽 어깨, 해면하고 수면에 접했다.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뭐라고 나오면 틀려요? 평균의 수면, 그럼 틀립니다. 안쪽 어깨, 그럼 틀려요. 절토부일 때는 상단, 높낮이의 차이가 있을 때는 하단, 서로 간에 이게 또 바꿔서 많이 나와요. 그리고 높낮이의 차이가 없다. 그럼 뭐다? 구조물의 중앙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통상적으로 절토부일 때는 상단이고 높낮이의 차이가 없을 때는 중앙이고 있을 때는 하단인데 소유자가 다를 수 있단 말이죠.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이쪽과 이쪽, 여기 A 토지고 여기는 B 토지예요. 소유자가 다르면 구조물의 중앙이 아니라 무엇에 따른다? 이게 중요하죠. 소유권의 범위에 따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 지문이 시험에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절토부일 때는 그냥 상단부가 경계가 되는데 만약에 지문상에 소유자가 다른다 그러면 상단부 그럼 틀려요. 아시겠죠? 그리고 높낮이의 차이가 없을 때는 구조물의 중앙인데 거기에 지문상에 뭐가 들어가면 소유자가 다른 경우다 이렇게 지문에 들어가면 중앙이다 그럼 틀려요. 어떻게 정리가 돼야 돼? 소유권의 범위에 따른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항상 지상경계 기준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서 정리를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틀려서는 안 된다. 함정 부분만 체크해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한 번 정도 나올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계속 지금 경계 쪽에서 어떠한 기출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되면 경계 쪽에서 기출 문제를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 매번 지상경계 기준하고 좀 이따 뒤에 나오는 지상경계점 등록부 위주로 시험에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 이 부분이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높다. 근데 이것도 여러 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어떤 필지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것을 분할을 하려고 그래요.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에 걸려서는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건축물에 걸려서는 안 되더라. 이렇게 걸려서는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걸려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4개예요. 4개. 어떻게 외우냐면 판, 공, 도 이렇게 외웁니다. 어떻게 외워요? 어떻게 외워? 판, 공, 도 이렇게 외웁니다. 여기서 판은 판결이고요. 그 다음에 공은 공공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도는 도시개발사업이고 마지막에 도는 도시군 관리계획선. 판결에 따라서 분할할 때는 건물에 걸려도 해줍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고자 분할하는 경우에 가능하고요. 도시군 계획선에 따라서 분할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외워요? 판, 공, 도, 도 이렇게 외웁니다. 자, 여기 8이라고 써 있죠. 공공사업 등으로 인해서 8. 여기서 8의 개념은 지목 8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8은 지목 몇 개? 지목 8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떻게 외우면 돼요? 자, 우리 앞에서 지목 공부하고 넘어왔잖아. 그죠? 지금은 생소할 수 있지만 지목은 무조건 시험에 최소한 한 문제, 많게는 2문제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꾸준하게 지목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기억하시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천수가 유학 가서 천수 유학 철도 구제. 천수 유학 철도 구제 이렇게 외웁니다. 어떻게 외워요? 천수가 유학 가서 철도를 구제했다 이렇게 외웁니다. 아시겠죠? 천수 유학 철도 구제. 앞으로 여러 번 나올 거예요. 우리 강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등장을 할 겁니다. 천수 유학 철도 구제. 여기서 천은 하천이고요. 수는 수도 용지예요. 수도 용지고 여기서는 유는 유지, 학은 학교 용지, 천은 철도 용지, 도는 도로, 구는 국어, 제는 제방 이렇게 돼요. 천수 유학 철도 구제. 자, 여기서 체크할 거 유라고 써 있죠. 요게 시험에 유원지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유가 무엇으로 나오면 유원지 그러면 틀리다. 이렇게 하나 기억하십니다. 자, 다시. 자,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건축물에 걸려서는 아니 됩니다. 원칙이다 이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판, 공, 도, 도의 경우에는 판, 공, 도, 도의 경우에는 된다 안 된다? 건물에 걸려도 분할을 해주겠다 이겁니다. 자, 이거에다 하나 더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이걸 거예요. 자, 보통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는 지상에 뭐를 설치하고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기존에 기출이 되어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시험에 언급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다 외우지 마시고요. 자, 우리 좀 전에 5번하고 6번이 되게 중요한데 5번하고 6번이 중요한데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건축물에 걸려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럼 만약에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매 등을 위해서 분할이 필요한 경우,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분할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건물에 걸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그래서 시험에 좀 전에 우리 앞에서 했던 판공, 도, 도 이렇게 4개에서 딱 4개니까 보기 1번, 2번, 3번, 4번 도죠. 이렇게 딱 나올 수 있잖아. 그럼 5번은 뭐가 나올 수 있다? 5번, 5번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5번, 5번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걸 다 외우지 마시고 여기서 8개의 지목이 눈에 보이죠? 8개의 지목. 천수 유학 철도 구제, 천수 유학 철도 구제 8개 지목 나오고요. 여기서 만약에 8개의 지목이 아닌 다른 지목이 나오면 틀려요. 그렇게만 기억하시고 판은 여기 좀 판결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판결이 있으면 판결이 더 정답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중 지상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면 전부 다 분할 대상이에요. 그걸 분할 대상이 아닌 거를 찾아도 되고요. 첫 번째 뭐를 찾자? 판결을 찾습니다. 두 번째 뭐를 찾자? 8개의 지목이 아닌 다른 지목이 들어가 있는지를 찾으시면 돼요. 자, 우리 15회 때는 이게 유지잖아. 15회 때는 유지인데 이것이 시험에서 유원지라고 해서 15회 때 시험에 출제가 됐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체크를 하시고요. 뭐 각종 인허가를 받아서 어찌됐든 전부 다 분할이에요. 근데 판결은 빠지고요. 8개의 지목이 아닌 다른 지목 나오면 틀리고요.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문제를 접근하시면 돼요. 그 다음 지상경계점 등록부. 자, 이거는 조심을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줄여서 쓸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하고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얘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지적 공부에 해당이 되지만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지적 공부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34회 때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도면번호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도면번호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도면번호가 들어가냐면 뭐 나중에 우리가 등록사항 할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지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체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자체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일반인들의 어떠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의 도면을 비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도면번호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는 그 도면번호가 들어가지 않거든요.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누가 작성하냐면 뭐 고민할 필요 없겠죠? 작성은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이 하게 됩니다. 근데 시험에 시도지사가 한다 그럼 틀리겠죠. 언제 하냐면 이럴 때 토지의 이동에 따라서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하게 되는데 항상 시험에서는 이것만 나와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사항만 이렇게 나옵니다. 등록사항만 계속 나와요. 그럼 여기서 소재, 지번, 지목 이렇게 그 다음에 면적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면적 안 들어가요. 당연히 소유자도 들어가지 않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은 이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은 어떻게 외우냐면은 우리 6개의 토지 표시를 한번 써볼게요. 자, 6개의 토지 표시를 써보면 소재, 그 다음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있는데 일단 소재 지번 들어가죠. 지목 들어갑니다. 근데 지목이 들어갔는데 지목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이렇게 어떻게?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이렇게 들어갑니다. 면적 등록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경계를 경계점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경계를 뭐로 바꿔? 경계점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경계점은 우리가 좌표로 등록할 수 있거든요. 좌표. 단서 조항이 붙어요. 단.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에 한해서만 경계점에 좌표가 등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계점에 대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어요. 사진 파일. 그 다음에 약도 그려놔요. 위치 설명도. 위치 설명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경계점 표지 보셨나요? 경계점 표지 이렇게 생긴 거 보셨죠? 동그래가지고 이렇게 빨간 말뚝으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목재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철못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철못 1호, 철못 2호, 철못 3호인데 목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포장 도로에 이제 비포장에 이제 흙에다가 이제 경계점 표지를 박는 거고 철못 1호는 아스팔트, 철못 2호는 콘크리트. 그러니까 왜 1호는 좀 길죠? 그림에 제가 그린 것도 긴 거는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여름에 녹는단 말이죠. 그래서 좀 깊게 박아줘야 돼요. 철못 2호 콘크리트, 철못 3호는 벽이라든지 담장, 구조물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경계점 표지예요. 경계점 표지에 뭐가 있어? 경계점 표지의 종류. 경계점 표지의 종류 및 그 경계점에 무엇? 위치가 등록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이게 바로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무엇이다? 등록 사항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뭐 소, 지, 좌,
뭐 설, 위, 소지, 자, 위, 목, 사, 뭐 종 이런 식으로 앞자 따라 외우는데 앞자를 따서 외우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저는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6개의 토지의 표시를 써보면서 또 여기서 면적은 등록 안 되죠. 그리고 경계를 경계점으로 바꾼 다음에 경계점의 좌표, 사진 찍고 위치, 그 사진 위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비슷한 의미죠. 경계점 표지의 종류가 있단 말이죠. 경계점 표지의 종류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이거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좀 전에 이렇게 있으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 지상 경계점 등록부가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있으면 이 두 개에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것은 소재 지번이에요. 소재와 지번이 공통적으로 등록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좌표는요. 좌표는 얘는 반드시 등록이 됩니다. 왜 반드시 등록이 돼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니까. 근데 여기서는 세모죠.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이 좌표는 단서 조항이 붙는다 그래요. 단 경계점 좌표 등록부 BT 지역의 하남. 여기 지목 들어가죠?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여기 지목 안 들어가요.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부호도라는 것과 부호와 도면번호 뭐 지금은 이해 못 하실 거예요. 나중에 다 이해됩니다. 옆에다 써놓고 나중에 복습할 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순환이 다 돌고 복습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쳐다보면 굉장히 유용한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고유번호 이러한 것들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들은 여기에는 등록이 안 돼요. 그리고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여기다가 이런 것들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사진 파일, 경계점 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의 위치 요것만 다 플러스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은 지상 경계점 등록부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혼동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 쪽에서는요. 보통 여러분들이 토지를 샀어. 어떤 한 필지를 샀을 때 지상의 경계를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돈이 많으면 담장을 설치해도 되겠죠. 뭐 뚝을 설치해도 되고 담장 아니면은 구조물을 설치할 수도 있고. 근데 돈이 많이 드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뭘까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면 되겠죠. 이렇게 만약에 한 필지가 네모나더라. 그럼 경계점 표지 말뚝 4개만 딱 박으면 끝나는 거죠. 돈 10,000원이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담장을 설치한다라든지 아니면은 구조물 같은 요즘에는 이제 철제 구조물 같은 거 이렇게 철망으로 돼가지고 중간중간에 포스트 받고 철망으로 해서 쭉 테두리를 감싸잖아요. 어찌됐든 돈은 많이 든단 말이죠. 가장 쉽고 돈이 적게 드는 게 바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 담장이나 그 밖에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를 표시하는데 이게 만약에 지상 경계가 아니라 말장난으로 도상 경계다 그러면 도상 경계다라고 나오면 지상이 뭐로 나오면 도상이라고 나오면 틀려요. 그다음 보통 여러분들 이렇게 하천 이렇게 있잖아요. 하천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가 중앙이에요.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가 무엇이다? 중앙입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의 어떤 경계선인 리동의 경계는 도로라든지 하천의 중앙. 그 다음 3번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올 확률 상당히 높아요. 자, 지적 확정 측량의 경계를 결정할 때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을 합니다. 확정 측량의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는데 만약에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 사실을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사업시행자를 시험에 바꿀 때는 토지 소유자 이렇게 바꿔서 될 거예요. 아니면은 지적소관청 이렇게
지적소관청 이렇게 시험에 분명히 바꿔서 날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체크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뭐냐면 4번은 한마디로 줄이면 이겁니다. 보통 우리가 경계를 결정할 때 측량을 해서 경계를 결정하자 이거예요. 즉 이렇게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경계정정의 경우는 이렇게 새로이 측량을 해서 경계를 결정해라 이겁니다. 근데 합병의 경우에는 이렇게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로 합치면 합병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경계를 무엇하면 돼요? 필요 없게 된 경계 부분을 말소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 측량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여기서 기타 쪽에서는 여기서 지상을 도상으로 바꿔서 낼 수 있고요. 요즘에 이제 말장난이 워낙 심해지니까. 그 다음에 3번 지문.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는데 그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 만약에 이 사업계획도가 혹시라도 시험에 지번별 조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지번별 조서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X. 그 사실을 미리 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는 거. 4번 한마디로 줄이면 뭐다? 경계를 결정할 때는 측량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을 결정을 하자. 다만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경계를 말소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측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경계예요. 경계.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쪽 부분까지는 기존의 기출문제를 통해서 잘 체크를 하자 이거예요. 34배 때 여기서 시험에 나왔죠. 기타 쪽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하자고요. 마지막에 기타 부분 설명했던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건축물에 걸려서 아니 되는데 예외적으로 해주는 경우 판, 공, 도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요.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는 지상에 뭐를 설치하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분할하자. 이것도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렵게 나오거나 어떠한 기존의 기출문제보다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나온다면 결국은 이쪽이고 그다음에 기타 쪽 이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이제 경계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토지의 등록편인데 이 토지의 등록편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정리하는 뭐 지적 공부라든지 토지 이동 파트라든지 지적 측량 파트까지도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이 연결이 되면서 나와요. 그래서 일단 지적에서의 가장 기본은 지금까지 수업했던 내용, 즉 경계까지 수업했던 내용들까지 그래봤자 한 6시간, 7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뭐 시간으로 따지면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되는데 이걸 또 배속으로 들으면 2-3시간이면 듣잖아.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정리한 것을 좀 다시 한번 힘들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정리를 하시면 이후의 수업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번 주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지적 공부를 가지고 지적 공부의 어떤 등록사항, 지적 공부 관리, 복구 이쪽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